아줌마,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옆에 가게는 1,000원 싸게 파는데요. 에이, 우리 가게가 더 신선해요. 신선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가격 맞춰주세요. 어머니, 오셨어요. 제가 맛있는 거 주문했어요. 곧 배달 올 거예요. 지민아, 배달시키면 비싸잖아. 내가 뭐 해 먹을 수 있는데. 어머니, 괜찮아요. 가끔은 이렇게 편하게 먹어야죠. 나는 올해 68이다. 두 아들을 키워 장가 보냈고, 이제는 두 며느리와 함께 살아간다. 정확히 말하자면 큰 며느리 은주와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작은 며느리 지민이와는 한 달에 한두 번 만난다. 둘 다 내게는 고마운 사람들이다. 하지만 살다 보니 알게 됐다.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이렇게나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어떤 이는 검소함으로 사랑을 전하고 어떤 이는 넉넉함으로 마음을 표현한다. 그 둘 사이에서 나는 때론 혼란스럽고 때론 고마웠으며 때론 서운하기도 했다. 이것은 그 두 며느리와 함께한 지난 몇 년간의 이야기다. 은주는 내 큰아들 준호와 결혼한 지 10년이 됐다. 결혼 초부터 그 애는 살림꾼이었다. 시장에서 장을 볼 때면 꼭 가격표를 확인하고 계절 채소를 골랐으며 할인 스티커가 붙은 상품을 놓치지 않았다. 나는 처음엔 그 모습이 기특했다. 은주야, 참 알뜰하구나. 어머니, 이렇게 하면 한 달에 10만 원은 아낄 수 있어요. 그 애는 항상 숫자로 말했다. 감정보다는 현실, 기분보다는 계산이 우선이었다. 처음엔 그게 미덕이라고 생각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며느리를 둔 게 얼마나 다행인가 싶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 내가 손주 서준이에게 새 운동화를 사주겠다고 했다. 그의 운동화가 너무 낡아서 발뒤꿈치가 다 닳아 있었다. 나는 마트에 갔다가 예쁜 운동화를 발견하고는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은주야, 서준이 이거 신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런데 은주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어머니, 이거 얼마예요? 3만 원 정도 했는데. 어머니, 서준이 발이 지금 크는 중이라 금방 작아질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신는 건 어차피 더러워지니까 굳이 비싼 거 살 필요 없어요. 인터넷으로 10,000원짜리 사면 되는데. 나는 그 순간 말문이 막혔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아이 발은 빨리 크고 운동화는 금방 더러워진다. 하지만 나는 그냥 손주에게 예쁜 걸 사주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래도 할머니가 사주고 싶어서 그런 건데. 어머니, 마음은 감사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돈 함부로 쓰지 마시고 그 돈 아껴서 어머니 맛있는 거 사드세요. 저희는 괜찮아요. 그날 밤 나는 그 운동화를 보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결국 그 운동화는 반품했다. 은주가 제가 반품해 드릴게요. 어머니는 마트 왔다 갔다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라며 가져갔다. 마음은 고마웠다. 정말로. 그런데 왜일까?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다. 그 운동화 사건 이후로 나는 조금씩 조심스러워졌다. 손주들에게 뭘 사주고 싶어도 먼저 은주에게 물어보게 됐다. 은주야, 서준이한테 책 한 권 사줘도 될까? 어머니, 집에 책 많아요. 도서관에서 빌려보면 돼요. 그럼 서윤이한테 인형이라도. 어머니, 인형 이미 10개 넘게 있어요. 더 사면 정리도 안 되고 먼지만 쌓여요. 매번 이런 식이었다. 은주의 말은 항상 논리적이었고 현실적이었으며 반박할 여지가 없었다. 나는 점점 더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됐다. 뭘 하려고 하면 은주가 그건 낭비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있어요라고 말할 것 같았다. 어느 날 나는 작은 화분을 하나 샀다. 베란다에 두려고 산 미니 장미였다.
작고 예뻤다. 그걸 들고 큰아들 집에 갔더니 은주가 물었다. 어머니, 이거 왜 사셨어요? 그냥 예뻐서. 어머니, 이거 관리하기 힘들어요. 물도 자주 줘야 하고 햇빛도 잘 맞춰야 하고 제가 전에 키우다가 다 죽였어요. 그래도 예쁘잖니. 예쁜 건 사진으로 봐도 예쁘죠. 나는 그날 그 화분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베란다에 혼자 놓아두고 물을 주면서 중얼거렸다. 참 이상하네. 내가 뭘 하나 사는 것도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나. 그의 추석이 다가왔다. 나는 명절 차례상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았다. 은주는 항상 간소하게 하자고 했다. 작년 추석에도 그랬다. 어머니, 요즘 시대에 누가 차례상을 풀코스로 차려요? 간단하게 과일 몇 개, 전 몇 개면 되죠.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도 명절인데 조상님께 제대로 차려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은주는 단호했다. 어머니, 음식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거 저보기 싫어요. 그리고 요즘 차례 음식 대부분 남아서 버리잖아요. 그게 더 불경스러운 거예요. 적당히 하는 게 맞아요. 결국 우리는 간소하게 차례를 지냈다. 과일 3종류, 전 3가지, 나물 2가지. 나는 차례상을 보며 마음 한편이 허전했다. 이게 맞는 걸까? 그런데 그해 추석, 작은 며느리 지민이가 남편과 함께 우리 집에 왔다. 지민이는 큰 보자기를 들고 왔다. 어머니, 제가 한과 좀 샀어요. 그리고 이건 송편이고요. 이건 어머니 드시라고 산 꽃게예요. 보자기를 풀자 화려한 한과 세트가 나왔다. 오색 송편도 한 접시 가득했고 꽃게도 실하고 큰 것들이었다. 은주가 옆에서 말했다. 동서, 이거 다 얼마야? 한과 세트 이런 거 비싸잖아. 형님, 괜찮아요. 어머니 드시는 건데 이 정도는 해야죠. 그래도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이 돈으로 다른 거 사지. 지민이는 웃으며 대답했다. 형님은 너무 실용성만 따져요. 명절인데 이 정도 선물은 기본이죠. 그 순간 나는 두 며느리의 표정을 봤다. 은주는 미간을 찌푸렸고 지민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같은 상황, 전혀 다른 반응. 지민이는 작은 아들 민수와 결혼한 지 5년째다. 그 애는 은주와는 정반대 스타일이었다. 만날 때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왔다. 과일, 케이크, 옷, 화장품. 때로는 내가 말한 적도 없는 걸 사와서 놀라게 했다.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요즘 핫하다는 빵집 빵이에요. 지민아, 이런 것까지 사올 필요 없는데. 어머니, 뭐 그런 말씀을. 어머니 생각나서 샀는데 받으셔야죠. 지민이의 선물에는 항상 마음이 담겨 있었다. 한 번은 내가 무심코 요즘 목이 좀 칼칼해라고 말했는데 다음에 올 때 고급 꿀 세트를 들고 왔다. 어머니, 이거 목에 좋대요. 매일 따뜻한 물에 타서 드세요. 지민아, 이거 비싼 거 아니니? 어머니, 걱정 마세요. 어머니 건강이 우선이죠. 그의 환한 웃음에 나도 기분이 좋아졌다. 아, 이 애는 내 말을 귀담아 듣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내 67번째 생일날이었다. 나는 특별히 기대하지 않았다. 나이 먹으면 생일이 뭐 그리 대수롭겠나 싶었다. 그날 아침 은주가 전화를 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그래, 고맙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저희 집에서 밥 먹어요. 제가 미역국 끓일게요. 그래, 그럼 내가 갈게. 나는 저녁에 큰아들 집으로 갔다. 은주가 미역국을 끓여놨고 반찬 몇 가지를 차려놨다.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웠다. 어머니, 생신이라고 거창하게 준비 못해서 죄송해요. 요즘 지출이 많아서. 아니야, 이것만으로도 고맙지.
우리는 조용히 밥을 먹었다. 서준이와 서윤이가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라고 말해줬고 나는 미소 지었다.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뭔가 조금 심심했다. 그런데 저녁 8시쯤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지? 문을 열자 지민이와 민수가 서 있었다. 그런데 지민이 손에는 큰 케이크 박스가 들려 있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어머, 지민아, 너희 오늘 오는 줄 몰랐네. 깜짝 파티하려고 일부러 말 안 했어요. 짠, 케이크요. 지민이가 박스를 열자 화려한 생크림 케이크가 나타났다. 위에는 사랑하는 어머니, 생신 축하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지민아, 이거 비쌌겠다. 어머니,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1년에 한 번인데 이 정도는 해야죠. 그 순간 은주가 조용히 말했다. 지민아, 케이크 하나에 얼마 주고 산 거야? 한 7만 원? 7만 원. 케이크 하나에? 그 돈이면 한우도 먹을 수 있겠다. 언니, 오늘은 어머니 생신이잖아요. 케이크는 분위기잖아요, 분위기. 나는 두 며느리를 번갈아 보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다. 은주의 말도 맞다. 7만 원이면 큰 돈이다. 하지만 지민이의 마음도 고맙다. 내 생일을 기억하고 이렇게 특별하게 준비해 준 게 감동이었다. 자, 다들 케이크 먹자. 지민아, 고맙다. 은주야, 미역국도 정말 맛있었어.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왜 이렇게 다른 걸까? 두 며느리 다 날 사랑하는 건 맞는데 표현하는 방식이 왜 이렇게 다를까? 몇 달 후 나는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했다. 허리 통증이 심해서 혼자 걷기도 힘들었다. 나는 큰아들에게 전화했다. 준호야, 엄마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 좀 데려다 줄 수 있니? 엄마, 제가 지금 회사 회의 중이라 은주한테 부탁해 볼게요. 곧 은주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택시 타고 병원 가세요. 제가 택시비 드릴게요. 저는 지금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 못 가요. 그래, 알았어. 나는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다. 허리가 아파서 택시 타기도 병원 접수하기도 힘들었다. 진료를 받고 물리치료를 받고 약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다. 온몸이 천근만근이었다. 집에 도착하니 은주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머니, 병원 다녀오셨어요? 택시비 영수증 보내주세요. 계좌로 보내드릴게요. 나는 영수증을 사진 찍어서 보냈다. 곧 10,000원이 입금됐다. 택시비는 보내주는구나.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고마운 일이다. 택시비까지 챙겨주는 게. 하지만 왜일까? 나는 택시비보다 그냥 옆에 누가 같이 있어줬으면 좋겠었다. 그날 저녁 작은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병원 다녀오셨다고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물리치료 받고 왔어. 엄마, 제가 지금 당장 갈게요. 지민이랑 같이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벌써 저녁인데. 엄마, 저희 지금 차 타고 가는 중이에요. 엄마 혼자 계시면 안 되죠. 1시간 후 민수와 지민이가 도착했다. 지민이는 손에 죽 봉지를 들고 있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괜찮아, 지민아. 너희 올 필요 없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아프신데 당연히 와야죠. 지민이는 죽을 데워서 가져왔고 민수는 내 허리를 조심스럽게 주물러줬다. 둘은 밤늦게까지 내 옆에 있다가 갔다. 어머니, 내일도 올게요. 병원 또 가셔야 하면 저희가 모실게요. 아니야, 괜찮아. 너희 일하러 가야지. 어머니, 어머니가 우선이에요. 그날 밤
나는 이불을 덮으며 생각했다. 은주는 현실적이고 지민이는 감정적이구나. 둘 다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아플 때는 감정이 더 필요한 것 같아. 몇 주 후 나는 허리가 좀 나아져서 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 혼자 가려다가 은주에게 같이 가자고 했다. 은주야, 시장 같이 갈래? 오랜만에 장도 보고. 좋아요, 어머니. 제가 차 가져갈게요. 우리는 재래시장에 갔다. 은주는 시장에서도 역시 철저했다. 모든 가격을 비교했고 흥정도 했다. 아줌마,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옆에 가게는 1,000원 싸게 파는데요. 에이, 우리 가게가 더 신선해요. 신선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가격 맞춰주세요. 결국 은주는 500원을 깎아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혀를 내둘렀다. 은주야, 500원 가지고. 어머니, 티끌 모아 태산이에요. 이렇게 하나씩 아끼면 한 달에 몇만 원은 아껴요. 우리는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다. 합계를 보니 3만 원이었다. 은주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니, 보세요. 원래 5만 원어치 살 거 3만 원에 샀어요. 2만 원 아꼈죠? 그래, 내가 똑똑하구나. 나는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장 보는 게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그냥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으면 안 되나? 어느 날 나는 은주네 집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은주의 가계부를 봤다. 거실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다. 나는 무심코 들여다봤다. 월급 600만 원, 고정 지출 주거비 150만 원, 보험 50만 원, 통신비 15만 원, 교육비 80만 원, 변동 지출 식비 70만 원, 교통비 30만 원, 의료비 20만 원, 저축 150만 원, 비상금 35만 원. 나는 놀랐다. 은준에는 생각보다 여유가 있었다. 월급이 600만 원이고 저축도 150만 원이나 한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아끼고 절약하는 걸까? 그 순간 은주가 거실로 들어왔다. 어머니, 제 가계부 보셨어요? 미안해. 그냥 테이블에 있길래. 괜찮아요. 어머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지출 관리 철저하게 해요. 이래야 목돈 모을 수 있거든요. 목돈? 뭐 때문에 모으는데? 어머니, 저희 집 사려고요. 지금은 전세인데 5년 안에 아파트 사는 게 목표예요. 그러려면 최소 억 단위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은주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구나. 미래를 위해 지금을 절약하는 거였어.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다. 그래도 지금 이 순간의 행복도 중요한 거 아닐까? 5년 후를 위해 지금을 너무 희생하는 건 아닐까? 그로부터 며칠 후 나는 작은 아들 집에 갔다. 지민이가 반갑게 맞아줬다. 어머니, 오셨어요. 제가 맛있는 거 주문했어요. 곧 배달 올 거예요. 지민아, 배달시키면 비싸잖아. 내가 뭐 해 먹을 수 있는데. 어머니, 괜찮아요. 가끔은 이렇게 편하게 먹어야죠. 배달 음식이 왔고 우리는 함께 먹었다. 지민이는 밝고 즐거웠다. 그런데 식사 후 지민이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나는 우연히 거실 소파 옆에 놓인 서류 봉투를 봤다. 연체 안내라는 글자가 보였다. 나는 깜짝 놀라 봉투를 열어봤다. 신용카드 연체 안내서였다. 금액을 보니 200만 원이 넘었다. 이게 뭐지? 그때 지민이가 화장실에서 나왔다. 어머니, 그거. 지민아, 이게 뭐니? 지민이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 그게 신용카드 빚이 200만 원이 넘는다고? 너희 월급은 어디 쓴 거니? 지민이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사실 요즘 저희 좀 힘들어요.
민수 오빠 회사 매출이 안 좋아서 월급이 깎였어요. 원래 500만 원 받았는데 지금은 350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그런데 저는 계약직이라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그럼 이 카드 빚은? 어머니, 제가 어머니한테 선물하고 외식하고 그런 거 하다 보니 카드로 많이 긁었어요. 갚으려고 했는데 계속 밀리고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지민이가 그렇게 밝게 웃으며 선물을 사오고 비싼 음식을 사주던 게 사실은 빚을 내서 한 거였다. 지민아, 그럼 그동안 내게 준 선물들도 다 어머니 괜찮아요. 저는 어머니께 잘해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제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지민아, 이건 내 형편에 맞지 않잖니. 지민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어머니, 저는 형님처럼 똑똑하게 못 살아요. 형님은 모든 걸 계산하고 아끼고 계획적으로 사는데 저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살아요. 그게 제 방식이에요. 후회 없이 살고 싶어요. 나는 지민이를 안아주었다. 지민아, 네 마음은 정말 고마워. 하지만 네가 힘들어지면 나도 힘든 거야. 이제부터는 네 형편에 맞게 살아라. 알겠니? 네, 어머니.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오며 많은 생각을 했다. 은주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고 지민이는 현재를 위해 미래를 담보로 잡고 있었다. 둘 다 극단적이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나는 어떤 게 옳은지 판단할 수 없었다. 그해 가을, 우리는 가족 전체가 모이는 자리를 가졌다. 큰아들 내외, 작은아들 내외, 그리고 손주들까지. 나는 오랜만에 가족이 다 모여서 기뻤다.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은주가 말을 꺼냈다. 어머니, 요즘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노후 준비? 네, 어머니 연금이랑 저축 같은 거요. 혹시 병원비 같은 거 준비해 두신 게 있으세요? 나는 잠시 당황했다. 글쎄, 국민연금 받는 거랑 예금 조금 있지. 그게 얼마나 되는데요? 은주야, 그런 걸 왜? 은주가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요즘은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해요. 만약에 어머니가 편찮으시면 병원비, 간병비가 엄청 들어요. 그거 준비 안 하시면 나중에 저희가 다 떠안게 돼요. 그 말에 식탁이 조용해졌다. 준호가 아내를 말렸다. 은주야, 그런 말을. 오빠, 내가 뭘 잘못 말했어? 현실이 그렇잖아. 요즘 부모님 병원비 때문에 파산하는 집이 얼마나 많은데. 그때 지민이가 끼어들었다. 형님, 그런 말을 그렇게 직설적으로 하면 어떡해요? 어머니 기분 나쁘시잖아요. 기분 나쁠 게 뭐 있어? 사실을 말하는 건데. 지민이, 너는 뭐 그렇게 감정적으로만 살면 나중에 어떡하려고. 형님이야말로 너무 계산적이잖아요. 돈. 돈만 아는 것 같아요. 뭐, 내가 돈만 안다고? 너처럼 카드 빚지면서 허세 부리는 것보단 낫지. 순간 지민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형님, 그걸 어떻게 해? 준호 오빠한테 들었어. 너희 카드 빚 200만 원 넘는다며?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비싼 선물 사고 외식시키고. 그게 효도야? 지민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저는 제 방식대로 어머니께 잘해드리고 싶었어요.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네 형편을 생각해야지. 빚내서 하는 효도가 무슨 의미가 있어? 형님은 어머니한테 뭘 해드린 적이나 있어요? 맨날 아껴야 한다. 낭비다. 그것만 말하잖아요. 내가 뭘 안 해드려? 나는 현실적으로 어머니를 돕는 거야. 나중에 어머니, 병원비 누가 낼 것 같아? 너처럼 빚쟁이가 내겠어? 형님, 동서. 두 며느리가 격하게 말다툼을 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숨이 막혔다.
손주들은 겁에 질려 있었고 두 아들은 아내들을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만들래. 내가 소리쳤다. 식탁이 조용해졌다. 너희들, 뭐 하는 거니? 내 앞에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너희 둘 다 나를 위한다고 하지만 지금 이 모습이 날 위하는 거니?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밖에서 두 며느리의 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날 밤 가족들이 다 돌아간 후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불어왔다. 나는 생각했다. 은주의 말도 틀린 게 아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아프면 돈이 든다. 병원비, 간병비, 요양비. 그걸 준비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짐이 된다. 은주는 그걸 미리 걱정하는 거다. 멀리 보는 거다. 하지만 지민이의 마음도 이해가 된다. 지금 이 순간 내게 좋은 걸 해주고 싶은 거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은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거다. 그게 지민이 방식이다. 둘 다 날 사랑한다. 확실하다. 하지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 달라서 오히려 서로를 공격하게 됐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두 며느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지 못한 걸까? 며칠 후 은주가 혼자 우리 집에 찾아왔다. 어머니, 왔니, 은주야. 어머니, 죄송해요. 지난번에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나는 은주를 보았다. 그의 눈가가 부서 있었다. 앉아라. 은주가 소파에 앉았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저 사실은요. 응? 제가 그렇게 아끼고 절약하는 게 어머니 때문이에요. 나는 놀랐다. 내 때문이라니? 네. 저희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희 집이 그것 때문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친정엄마는 지금도 그 빚을 갚고 계세요.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은주야, 그런 일이. 그래서 저는요, 어머니, 절대로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나중에 편찮으셨을 때 돈 때문에 걱정하시지 않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는요, 어머니, 어머니를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사랑해서 미래가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지금 당장 선물 사드리고 좋은 음식 사드리는 것보다 나중에 어머니가 정말 필요하실 때 곁에 있고 싶어요. 나는 은주를 안아주었다. 은주야, 미안해. 내가 네 마음을 몰랐구나. 어머니,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차갑게 보였죠? 아니야. 이제 알겠어. 네가 날 얼마나 생각하는지.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다. 그날 저녁 지민이도 찾아왔다. 그 애는 이번에도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다. 작은 꽃다발이었다. 어머니, 이거 드려도 될까요? 지민아, 비싼 거 아니에요. 길거리에서 1,000원 주고 샀어요. 그래도 어머니께 꽃 드리고 싶었어요. 나는 꽃다발을 받았다. 작고 소박했지만 예뻤다. 고맙다, 지민아. 지민이가 내 옆에 앉았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 형편도 안 되는데 허세 부리고 어머니께 폐만 끼쳤죠. 아니야, 지민아. 어머니, 근데요. 저는요, 어머니께 잘해드리고 싶었어요. 돈이 없어도 빚이 있어도 어머니께는 최선을 다하고 싶었어요. 지민아, 제 친정은요, 어머니, 되게 가난했어요. 부모님이 항상 싸우셨어요. 돈 때문에.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나는 돈 때문에 사람한테 못되게 굴지 말자. 돈이 없어도 마음만은 풍족하게 살자. 지민이가 눈물을 닦았다.
근데 형님 말이 맞아요. 제가 너무 무계획적이었어요. 현실을 안 봤어요.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살게요. 하지만 어머니, 제 마음만은 알아주세요. 저 정말 어머니 사랑해요. 나는 지민이도 안아주었다. 알아, 지민아. 내 마음 잘 알아. 다음 주 나는 두 며느리를 우리 집으로 초대했다. 아들들 없이 며느리들하고만 만나고 싶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은주와 지민이가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왔다. 나는 식탁에 음식을 차려놨다. 소박한 집밥이었다. 앉아라, 얘들아. 두 며느리가 마주보고 앉았다. 분위기가 어색했다. 얘들아, 내가 오늘 너희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네, 어머니. 은주야, 지민아. 너희 둘 다 나를 사랑하지? 네, 어머니. 저도요, 어머니. 그래. 나도 안다. 그런데 말이야. 너희 둘의 사랑 방식이 너무 달라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 두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다. 은주야, 넌 미래를 생각한다. 계획을 세우고 준비한다. 그게 지 방식의 사랑이다. 그리고 그건 정말 소중한 거야. 나중에 내가 정말 필요할 때 네가 준비해 둔 게 큰 힘이 될 거야. 은주의 눈이 촉촉해졌다. 지민아, 넌 현재를 산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한다. 그게 네 방식의 사랑이다. 그리고 그것도 정말 소중한 거야. 네가 웃으면 나도 덩달아 행복해진다. 지민이도 눈물을 글썽였다. 근데 말이야, 얘들아. 세상에는 두 가지 다 필요한 거야. 미래도 중요하고 현재도 중요해. 계획도 필요하고 즉흥도 필요해. 절약도 필요하고 때로는 마음껏 쓰는 것도 필요해. 나는 두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은주야, 넌 가끔은 지금 이 순간을 즐겨봐. 미래만 보다가 현재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 지민아, 넌 가끔은 현실을 봐. 현재만 살다가 미래에 닥칠 일을 준비 못하면 힘들어질 수 있어. 네, 어머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는 거야. 은주의 방식도 옳고 지민이의 방식도 옳아. 어느 쪽이 더 나은 게 아니라 둘 다 필요한 거야. 그날 우리는 함께 밥을 먹으며 오랜만에 편안하게 대화했다. 은주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고 지민이는 자신이 왜 그렇게 사는지를 설명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며느리는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로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은주는 어느 날 내게 전화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제가 쏠게요. 어머, 은주야. 내가 그런 말을 다 하네. 어머니, 가끔은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예산 범위 내에서요. 나는 웃었다. 은주답게 예산 범위 내라는 단서를 붙이긴 했지만 그래도 변화였다. 지민이도 달라졌다. 어느 날 오더니 말했다. 어머니, 저 요즘 가계부 쓰기 시작했어요. 정말? 지민이가? 네, 형님이 도와줬어요. 처음에는 되게 답답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제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게 돼서 신기해요. 그래. 그럼 카드 빚은? 천천히 갚고 있어요. 한 달에 30만 원씩 갚기로 했어요. 1년이면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지민이의 손을 잡았다. 잘했다, 지민아. 조금씩 하는 거야. 몇 달 후 손주 서준이의 생일이 다가왔다. 나는 두 며느리에게 같이 선물을 사러 가자고 제안했다. 얘들아, 우리 셋이서 서준이 선물 사러 갈까? 좋아요, 어머니. 우리는 쇼핑몰에 갔다. 장난감 코너에서 은주가 먼저 말했다. 어머니, 이 레고 어때요? 교육적이고 오래 가지고 놀 수 있어요. 가격이 얼마인데? 5만 원이요.
좀 비싸긴 한데 가성비는 좋아요. 그때 지민이가 옆에서 말했다. 형님, 근데 서준이가 로봇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 로봇 장난감 어때요? 애가 진짜 좋아할 것 같은데. 그건 얼마야? 7만 원이요. 좀 비싸긴 한데. 애가 정말 갖고 싶어 하던 건데. 은주와 지민이가 서로를 보았다. 그리고 은주가 웃으며 말했다. 그럼 이렇게 하자. 레고는 교육적 가치가 있으니까 실용적이고 로봇은 애가 정말 원하는 거니까 행복을 주는 거지. 둘 다 사줘요, 어머니. 어머, 은주야. 너 오늘 왜 이래? 어머니, 저 요즘 배웠어요. 가끔은 마음껏 쓰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요. 특히 손주 생일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지민이도 거들었다. 그리고 어머니, 저희 둘이 반반 내요. 그럼 한 사람당 6만 원씩이니까 부담 덜 하잖아요. 오, 지민이 계산 좀 하네. 언니한테 배웠어요. 요즘 점호 사기 전에 계산부터 해요. 우리 셋은 웃으며 두 선물을 샀다. 계산대에서 은주와 지민이가 나란히 카드를 내밀었다. 각자 6만 원씩이요. 계산원이 웃으며 말했다. 사이 좋으시네요.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요즘 다시 시작한 습관이었다. 오늘 은주와 지민이와 함께 쇼핑을 했다. 두 아이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다. 은주는 조금 더 여유로워졌고 지민이는 조금 더 신중해졌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다. 나는 깨달았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을. 어떤 이는 계획으로, 어떤 이는 즉흥으로, 어떤 이는 절약으로, 어떤 이는 선물로 사랑을 표현한다. 중요한 건 그 마음이 진심인가 하는 것이다. 은주의 검소함도 사랑이고 지민이의 넉넉함도 사랑이다. 둘 다 나를 위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나는 이제 두 며느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그해 가을, 우리 가족은 다 함께 단풍 구경을 갔다. 산에 올라가는 길에 은주가 김밥을 싸왔다. 어머니, 제가 김밥 만들어 왔어요. 밖에서 사 먹으면 비싸잖아요. 은주야, 고맙다. 그런데 산 정상에 도착하니 지민이가 배낭에서 뭔가를 꺼냈다. 짠! 제가 도시락, 카페, 케이크 사왔어요. 산에서 먹으면 맛있대요. 지민아, 이거 비쌌겠다. 에이, 괜찮아요. 가을 소풍인데 이 정도는. 은주가 웃으며 말했다. 지민아, 그래.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나도 커피 사올 걸 그랬네. 형님, 저 진짜 뿌듯해요. 형님이 그런 말 해주니까. 우리는 산 정상에서 김밥도 먹고 케이크도 먹었다. 손주들은 뛰어놀았고 두 아들은 사진을 찍었고 두 며느리는 나란히 앉아 단풍을 보며 이야기했다. 언니, 저 요즘 진짜 달라졌어요. 카드 빚 다 갚았어요. 정말? 지민아, 대단한데? 형님 덕분이에요. 형님이 가계부 쓰는 법 가르쳐줘서 나도 동서 덕분에 많이 배웠어. 인생을 너무 빡빡하게만 살면 재미없더라. 가끔은 동서처럼 마음껏 즐기는 것도 필요해. 두 며느리가 서로를 보며 웃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겨울이 되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서 병원에 갔다. 검사 결과 심장에 작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큰 수술은 아니지만 시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나는 두 아들에게 알렸다. 곧 은주와 지민이가 함께 병원으로 왔다. 어머니, 두 며느리가 동시에 달려왔다.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작은 시술이래. 은주가 의사에게 물었다. 선생님,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보험 적용되나요? 네, 보험 적용되고요. 본인 부담금은 약 2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200만 원. 어머니, 준비된 돈 있으세요? 글쎄, 예금에서 빼야 할 것 같은데. 그때 지민이가 말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어머니. 저희 둘이 100만 원씩 낼게요. 어머니, 돈 건드리지 마세요. 나는 눈물이 났다. 얘들아, 어머니, 괜찮아요. 이런 날을 위해 저희가 준비한 거예요. 은주가 지민이를 보며 말했다. 지민아, 너 형편 괜찮아? 언니, 걱정 마. 나 요즘 비상금 모아뒀어. 언니가 가르쳐준 대로. 두 며느리가 서로 손을 잡았다. 시술은 성공적이었다. 나는 일주일 입원했다가 퇴원했다. 그 일주일 동안 은주와 지민이는 번갈아 가며 병원에 와서 나를 돌봐줬다. 은주는 실용적으로 돌봤다. 병원비 영수증을 정리하고 의사와 상담하고 퇴원 후 관리 계획을 세웠다. 지민이는 감성적으로 돌봤다. 꽃을 사다 놓고 맛있는 죽을 끓여오고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어줬다. 둘 다 고마웠다. 둘 다 필요했다. 퇴원하는 날 나는 두 며느리를 불러 말했다. 얘들아, 내가 너희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네, 어머니. 은주야, 지민아. 너희 둘은 정말 다른 사람들이야. 성격도 다르고 사는 방식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지. 그런데 말이야. 나는 두 며느리의 손을 각각 잡았다. 그 다름이 너희의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야. 은주는 미래를 준비하고 지민이는 현재를 빛낸다. 은주는 현실을 보고 지민이는 마음을 본다. 둘 다 나한테 꼭 필요한 사람들이야. 어머니, 너희가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그 다름을 존중할 때 너희는 더 강해져. 그리고 나도 더 행복해져. 은주와 지민이가 서로를 보며 웃었다. 어머니 사랑해요. 저도요, 어머니. 나는 두 며느리를 안았다. 한쪽 팔로는 검소함을 안고 다른 쪽 팔로는 넉넉함을 안았다. 둘 다 따뜻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나는 지금도 두 며느리와 잘 지내고 있다. 은주는 여전히 알뜰하다. 하지만 가끔은 어머니, 오늘은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라고 말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은주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느낀다. 지민이는 여전히 밝고 따뜻하다. 하지만 이제는 어머니, 이번 달 예산이 빠듯해서 다음 달에 선물 드릴게요라고 솔직하게 말한다. 그 말을 들을 때 나는 지민이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변했는지 안다. 지난주에는 두 며느리가 함께 우리 집에 왔다. 은주는 직접 만든 반찬을 가져왔고 지민이는 동네 빵집에서 산 케이크를 들고 왔다. 어머니, 제가 밑반찬 만들어 왔어요. 냉장고에 넣어두시고 드세요. 어머니, 이 케이크는 제가 요즘 아르바이트에서 번 첫 월급으로 산 거예요. 지민아, 네가 아르바이트를 해? 네. 요즘 주말마다 카페에서 일해요. 조금씩이지만 제 힘으로 돈을 버니까 뿌듯해요. 은주가 지민이 어깨를 토닥였다. 두 며느리가 서로에게 배우고 있었다. 은주는 지민이에게서 따뜻함을 배웠고 지민이는 은주에게서 계획성을 배웠다. 우리는 함께 케이크를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손주들 이야기, 남편들 이야기,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저녁이 되어 두 며느리가 돌아갈 때 나는 현관에서 그들을 배웅했다. 조심히 가거라. 네, 어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문이 닫히고 나는 혼자 거실로 돌아왔다. 테이블 위에는 은주가 가져온 반찬통과 지민이가
사온 케이크 상자가 놓여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보며 중얼거렸다. 검소함은 삶을 지키는 힘이고 정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구나.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두 며느리 정말 고맙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오렌지빛 하늘이 참 예뻤다. 나는 소파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난다. 그 중에는 나와 비슷한 사람도 있고 전혀 다른 사람도 있다. 두 며느리는 나와도 다르고 서로 간에도 달랐다. 하지만 그 다름이 문제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 다름 덕분에 우리 가족은 더 풍성해졌다. 은주가 있어서 우리 가족의 미래는 안정적이고 지민이가 있어서 우리 가족의 현재는 행복하다. 둘 다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들이다. 나는 일어나서 베란다로 갔다. 그곳에는 지민이가 작년에 사준 화분이 있었다. 처음에는 은주가 관리하기 힘들다고 했던 그 미니 장미. 하지만 나는 매일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 주었다. 그리고 지금 그 장미는 작은 꽃을 피우고 있었다. 참 예쁘네. 나는 장미꽃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이 장미처럼 관계도 정성을 들이면 꽃을 피운다는 것을. 은주와의 관계도 지민이와의 관계도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간과 노력을 들이니 이렇게 아름다워졌다. 세상의 모든 시어머니들에게 그리고 며느리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 다름을 존중하라. 그리고 그 다름 속에서 배우라. 그러면 여러분도 나처럼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